도로 위 차량 5대 중 1대가 수입차일 정도로 수입차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횡포와 국토부의 방관 아래 기존 정비업자들은 점차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소상공인 정비업자들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차 정책의 허와시를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완성차 업체의 협력 정비소가 아닌 일반 카센터들은 점점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카센터가 약 4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조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 협력 관계에 있는 카센터들을 제외하면 92%가량이 이른바 소상공인 정비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차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차량이 등장하면서 이분들의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대 기아차나 벤츠, BMW 같은 제조사들이 신차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이 출시가 돼도요, 20, 30년 된 베테랑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의 경험치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도 굉장히 디지털 요소가 많이 결합이 되고 있고 또 기본적인 동력 구조 자체가 다른 차량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정비 정보 없이는 이분들이 버텨나가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적절한 정보를 공급을 받으려면 완성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대지 규모나 입지 조건 같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몇 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곳에 몇백 평 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하고 또 화장실과 휴게실, 이러한 기초적인 공간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들이 다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 비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5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 압박이 크다 보니까요. 사실 영세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협력사로 전환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 카센터 이외에 제조사들이 AS 서비스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대표적인 수입 완성차 업체 벤츠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매출은 1.4조에서 7.5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2,800억 원대로 실적이 6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서비스 센터 수는 2배 증가에 그쳤거든요. 벤츠 측은 신차 판매량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공식 센터 수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입차 정비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수입차 판매 5위에 올라선 포르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비스 센터 수가 몇 년째 14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수도 5,000대가량이 넘는다고 하고 평균적인 수리 비용도 170만 원, 국산차의 2배 이상이 되거든요. 수리 시간 역시 상상 그 이상이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천억 원을 벌면서 서비스 센터도 제대로 늘리지 않고 일반 카센터에 정비 정보도 안 주고 있는 이런 수입차 업체들. 국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환경부가 이러한 수입차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벤츠가 722억 원, 아우디 폭스바겐 188억 원, BMW 41억 원 등인데요.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배짱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예, 그러네요. 아무래도 기존 정비업자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책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사실 무언가 기발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정비업자에게 정비와 관련된 장비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요, 국토부 장관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취재해본 결과 국토부가 이와 같은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벌칙을 처분한 내역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무부처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 정비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조사가 가진 정보가 일선 카센터에도 제공이 돼야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소상공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전폭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비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커져가고 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비업계에서 이처럼 소상공인이 배제된 상태로 완성차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요. 전기차나 수소차 정비 단가가 계속해서 비싸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이런 차량을 구입할 유인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게 되고요.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비업자들을 낙오시키지 않는 것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일선 카센터에서도 더 많은 정비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기존 정비업자들이 산업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